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미 연준이 엄하의 영향 때문에 9월 금리 인상은 어렵겠지만 12월에는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국 위안화와 달러와 환율은 1달러에 6.59 위안, 올해 들어서만 7%가량 중국 돈이 절상되었습니다. 지금 중국 기준금리는 4.35%고요. 금리가 너무 낮으면 미국 쪽으로 돈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중국은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죠. 부동산 버블 위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10월 달에 당 19차 전국 대표대회를 앞두고 경제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겠지만 이미 미국과 중국은 북핵이라는 천막을 가운데 두고 보이지 않는 미드웨이 전쟁을 시작한 듯합니다. 중국의 진주만 공습은 2007년 런던 금융시장에서 400억 달러치의 서프라임 모기지의 일시 매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은 읽어내야 할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문제는 경제가 아닐까요? 중국 경제 어떻게 될까요?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명동의안 국회 통과됐죠? 1, 2부에서는 여야 입장 각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2부에서는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핵 잠수함 얘기해보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핵 잠수함, 전략 핵 잠수함 각각 내용이 다릅니다. 모두 다 같은 걸로 아실 수 있는데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열리는데요. 핵 추진 잠수함, 즉 핵무기를 발사하지 않는 핵 연료로 하는 잠수함은 의제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화통화에서 이미 나왔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요. 노무현 정부 때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단장 지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부는 박병률 기자와 함께 경제는 얘기야 라는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청와대와 여당 한숨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국회 본회의장 얼굴 표정을 보니까 우리 추미애 대표 얼굴이 그냥 환하게 웃음꽃이 피셨더라고요. 찬성 160, 반대 134, 무효 3, 기권 1.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안이 결국 표결되었습니다. 통과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야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같은데 진즉에 이렇게 했었으면 김인수 헌법소장도 좀 더 부드럽게 되었을지 않을까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요. 어떤 생각인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좀 뭐랄까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이라고 할까요? 네. 네, 아까 우리 박 박사님께서 기쁨의 표정보다는 아마 안도의 웃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안도, 우리 강훈식 대변인 지금 목소리도 들어보니까는 큰일 치르고 난 다음에 막 들떠있는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도 네. 상당히 차분하고 가라앉아 있으면서 앞으로에 대한 일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에 어쨌든 160분의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의미 자체가 예. 사법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국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만들어진 이 모델을 어떻게 향후에 국정에도 국회에도 좀 잘 반영을 해서 어떻게 국정을 좀 잘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동시에 고민이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예, 이참에 국민의당 30분 잘 하셔가지고 항구적인 30분으로 좀 만들어 보시죠. 예, 이게 국회의 구조라든지 이번 일로 이런 것들을 바꿀 계획이나 의지는 현재로서는 없지만요. 예. 어쨌든 이번이 지금까지 말로만 해왔던 협치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한번 보여줬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협치를 좀 만들어가는 제도적인 틀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싣고, 사실 이번에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직접 호소하고 또 나아가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하고 또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연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의 노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랬더니만큼 이런 모델을 좀 더 잘 만들어서 좀 자리 잡게 해서 국민들이 좀 편안한 또 하지만
어떤 한쪽의 독주가 아니라 항상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국회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요. 네네. 오늘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반대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번에 표에 대한 한번 분석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160분 중에서 어떤 표가 어떻게 되었다고 보여집니까? 한 30분 정도 민주당 쪽에서 찬성표를 던지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당. 예. 죄송합니다. 예. 근데 뭐 하태경 의원이 찬성표 던졌다고 하면 일단 30분은 아니신 거죠. 예, 29분 정도. 29분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29분 정도가 다 참석했을 수도 있고요. 또 네. 개인적으로는 뭐 바른정당이나 또 말씀을 하지 못하는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에도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한두 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짐작은 합니다만. 예. 그래서 어쨌든 뭐 30분 정도가 이제 나온 거고요. 표 분석은 사실 처음부터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지난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에 사실 저희가 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돼서 국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는데요. 예. 이번에 표 분석이 됐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우리 정치가 참 여러 가지 이 에피소드를 국민들에게 선사를 하지만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 보면서 네. 이 파란색 셔츠에 녹색 넥타이. 네. 이건 너무 절박감의 표현 아닙니까? 예. 아니 뭐 코디를 본인 표현으로는 이 녹색 넥타이가 예. 고 김근태 의장이 유품으로 주신 선물이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잃지 말고 해야겠다라는 본인의 의지 표명도 있었고 네. 또 동시에 이번 문제가 그만큼 본인이 어쨌든 정치적으로 스승처럼 생각했던 또는 동지로 생각했던 김근태 의장까지 생각할 정도로 네. 저희로서는 원내 지도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결이었고 저희들의 명운을 걸었던 표결이기도 합니다. 일찍 김희수 헌법재판소장께는 좀 죄송스럽는데 일찍 주사를 잘 맞았어요. 그죠? 예, 저희가 참 송구스럽죠. 그 부분에 네. 대해서 145대 145였나요? 아무튼 네. 그렇게 동수가 돼서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송구스럽고 네. 국민의 뜻을 또 잘 반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네. 뭐 이전에도 원내지도부가 송구스러운 말씀을 표명했습니다만 네. 그거의 반면교사가 된 건 또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만 해도 우리 우원식 대표가 8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을 일일이 방문했거든요. 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일일이 개인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네. 이런 과정들을 가졌던 것도 아마 그런 반면교사의 영향도 없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국민의당 의원들 중에서 뭐 제가 듣기로는 일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께서 부산고등학교 출신이니까 네. 같은 동문들도 우리 김명수 원장을 이렇게 지원한 분도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듣기만 들었는데. 네네. 앞으로 이제 이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적인 드라이브를 거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사실은 사법부라고 하는 기관이 입법 그리고 행정부의 어떤 권력에 대한 독점, 과점을 경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바라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입법부가 정부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할 때 사법부는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입법부, 행정부, 삼권 분립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를 꼭 통과시키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은 예. 사실 이분이 대통령과의 전혀 관계도 없고 네. 심지어 조국 민정수석도 처음 통화했다는 겁니다. 본인의 네. 대법원장으로 추천하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을 추천했던 것은 이분이 갖고 있는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다. 그리고 예. 사법부를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삼권 분립을 완전하게 좀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는 판단에서 대통령이 인준을 요청했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사실 청문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면면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더군다나 늘 저희 여당에게 질타했던 5대 인사원칙 경우에도 하나도 어긋나는 것이 없이 됐던 것만큼 이분이 이제 대법원장으로서 내일부터 오늘부터 활동하실 텐데요. 임기가 좀 남았으니까 좀 더 있어야 되겠군요. 네. 아무튼 대법원장으로 활동하시면 사법부의 독립과 동시에
국민이 바라는 사법 개혁의 적임자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김영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가 어떤 개혁을 나가든 정치권과 입법부에서는 지켜보고 논의를 할 따름이지 손을 대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먼저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국회로 시야를 돌려서 네. 이번 결과를 놓고 추미애 대표하고 아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출국하시기 전에 안철수 네. 대표에게 전화도 하고 만나자는 제스처까지 했고 뭐 제스처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움직임을 보이셨고 네. 결국은 이런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협치 또는 연정 뭐 어떤 형태로든지 네. 3당 4당 체제 안에서의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네, 뭐 저희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그 곽수정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이 호소하고 또 통화하고 또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또 그 야당 대표분들하고 통화도 하고요. 당대표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하고 만나자고 제안도 하고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연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예측해보건대 청와대가 이번 과정에서 협치를 넘어서 대통령의 협치를 넘는 노력을 보여준 거라고 저희는 자평하고 있고요. 예. 향후에도 야당과의 접촉면을 넓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말뿐이 아니라 아마 야당 대표들을 직접 청와대에 초청해서 이제 현안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그런 대통령의 좀 더 뭐라고 할까요? 국회와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동시에 첫 번째 그 원내대표단들과의 모임에서 여당 그 5당 대표의 모임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시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분들을 모실 것이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국정 운영을 논의하자고 했던 여야정 협의체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제도화되고 구체화됐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프닝에서 어찌되었건 많은 국민들이 대법원장 인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문제는 결국은 추석도 앞두고 있습니다만 민생 문제 아닙니까? 경제 문제.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감사도 결국은 이제 추석 끝나고 나면 본격화될 것 같은데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국회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드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동산 정책만 나왔지 그 바람에 지금 건설 경기는 거의 다 둔화되고 있고 일자리 부분이 계속 어렵다는 소식만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국회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제가 뭐 청와대도 갖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런 경제 문제를 챙기면서 동시에 또 이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막아내고 외교 문제를 또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 풀어내고 있는 숙제 가운데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 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들은 청와대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성과를 좀 만들어내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번에 돌아오는 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추경을 편성했습니다만 결국은 내년 예산안을 좀 잘 편성하고 동시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들을 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법안과 관련된 문제를 올해 이제 국정감사 끝나면 이후에 국회에서 좀 잘 풀어내야 될 텐데요. 그런 문제 또한 다시 지금 또 국회에 와서 발목을 묶이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그런 결과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지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결국은 민생 문제, 결국은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국민의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과제로 지금 국민의당이 협치 또는 뭐 연정 이야기를 하실 때 아마 들고 나올 카드가 권력 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그리고 개헌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력 구조 또 선거제도 개편, 이 개헌 이 중에 제일 큰 카테고리는 아마 개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이제 상정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 또는 저희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은 굉장히 명쾌합니다. 권력 구조 문제는 국회에서 좀 합의를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것 말고 그 행정부로서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문제라든지 몇 가지 굵직굵직한 것들은 안을 필요하다면 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 또 국회에서 별로 이견이 없는 부분입니다. 크게 지방분권을 약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정당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권력구조 문제는 결국은 청와대의 몫이나 정부의 몫이라고 하기보다는 국회의 몫인데요. 이 개헌 오는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는 내년 6월에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것이 여당과 청와대의 입장인 만큼 그 사이에
선거구조 개편, 또 권력구조 개편 또는 개헌 문제를 같이 녹여서 개헌이라는 장에서 네. 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정치의 문외한이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훈식 원내 대변인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과 같은 외교 통일 안보 상황에서 외교 통일 안보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 네. 민생 문제와 관련된 경제 상임위원회 역시 또 국민들에게 국회가 뭘 하고 있는지 알려지고 있지 않다는 거. 네. 전부 다 이 대법원장 임준에 관련된 이야기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요. 네. 국회가 네. 조금 더 다방면적이고 포괄적인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과 거기에 대한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곽 박사님 말씀 잘 새겨듣고 예.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을 아이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